격한 싸움이었다. 몽골과 고려 어느 쪽도 포기를 몰랐다. 그러나 결국 전세는 기울었고 끝까지 대항했지만 삼별초는 끝내 제주도에서 1273년 패배하고 만다. 그런데 전멸한 줄 알았던 삼별초가 오키나와에서 다시 부활했다. 13세기 아직 선사시대였던 오키나와, 그곳에 문명이 태어났다. 오키나와 문명의 빅뱅, 삼별초는 그 미스터리의 열쇠인가? 아무도 풀 수 없었던 세계의 미스터리, 그리고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오키나와의 역사. 그런데 최근 들어서 삼별초라는 고려의 군사가 오키나와 역사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삼별초, 고려의 청해 부대죠. 1273년 몽골에 의해서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비운의 전사들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13세기 초반 징기스칸이 11개 부족을 통일해서 몽골 구원을 평정하고 그 세력은 한반도의 고려 또한 노리게 됩니다. 고려 정부는 강화도로 천도까지 해가며 저항을 했지만 끝내 몽골에 굴복하고 말았죠. 하지만 삼별초는 그 후에도 진도에서 제주도까지 필사의 혈전을 이어갔습니다. 제주도를 마지막으로 역사에서 사라진 삼별초.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오키나와에 나타났다. 먼저 오키나와에서 그 단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따뜻한 4월의 바다를 건너면 아열대 온풍이 부는 오키나와가 기다리고 있다. 쉰 7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일본 최남단 오키나와 군도. 다채로운 풍물 덕에 사시사철 관광객이 넘친다. 다양한 오키나와의 문화 속엔 한국과 선명히 겹치는 것들이 많다. 돼지고기를 먹는 방식이 우리와 상당히 비슷한데 즐기는 식성까지도 그렇다. 沖縄の人はね、朝から晩までね、豚食べるよ。そしてね、鳴き声だけ食べない。もうみんな食べる。だからこんな痩せる。 재래가 우게 모여 있는 마을은 마치 제주도 같다. 돌담 사이로 작은 길이 난 모양도 익숙한 풍경이다. 흡사한 모습은 그뿐만이 아니다. 화장실 겸 돼지우리. 변기 뒤쪽마다 일정한 공간이 있다. 배설물이 빠져나가는 곳에 제주도처럼 돼지를 키웠다. 슈리성, 오키나와 최초의 왕성이다. 오키나와 최초의 왕국 류큐국이 세워진 때는 15세기. 그 이전까지 오키나와엔 제대로 된 문명이 없었다. 그러나 류큐 왕국이 세워진 후
19세기 말 일본에 편입되기 전까지 류큐 왕국은 빠르게 성장해 나갔다. 그런데 뒤늦게 출발한 류큐국의 독특한 역사엔 고려인이 있었다. 류큐국의 왕성인 슈리성에서 출토된 기와 高麗瓦の特徴ですけども、まず一番大きな 고려인이 만든 기와였다. ここに 한치 의심도 필요 없는 확실한 고려인의 기와였다. 4つの文字、水のと鳥年高麗画書を作るということで鏡文字になっております。でその両側に上下にですね、こういう叩き文様、魚骨文と言いますけれども、それが非常に特徴的ですね。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선명히 기록돼 있는 기와. 고려 와장조. 고려의 장인이 만들었는데 그 시기는 계유년이다. 아예 この高麗画書メイドインコリアというふうに書く理由は朝鮮半島韓半島の内部にいたわけじゃなくて、やはり離れた場所でこれを作っていた。で、普通の状態ではないということが推定できるわけです。それであえてこの南東でですね、南の島でこの高麗画書高麗瓦を作ったんだよ、私はここにいるんだよということを示しているように思っております。 고려 와장조. 고려가 오키나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이 기와 한 장만으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와를 다시 한번 보시죠. 이 고려의 장인이 언제 이 기와를 만들었는지 새겨져 있습니다. 계유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계유년입니다. 14세기를 전후해서 계유년은 1213년, 그리고 1273년, 1333년과 1393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익숙한 숫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1273년. 이 1273년은 삼별초가 여몽연합군에 의해서 전멸했다고 알려진 해입니다. 과연 이 1273년 계유년에 삼별초는 오키나와로 이주했던 것일까요? 그 실말인 제주도에서 찾을 수 있다. 2007년 국립제주박물관에서는 탐나와 유구왕국이란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오키나와와 제주도 등지의 유물을 전시하는 특별전. 그런데 오연숙 학예사의 눈에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오키나와에서 출토된 수막새 기와가 아무래도 낯이 익었다. 어디서 본 듯한 오키나와 기와의 문양. 확인 결과 그 낯설지 않은 느낌은 진도의 수막새 기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오키나와 기와와 진도의 기와가 똑같이 생겼던 것이다. 두 곳의 유물을 처음 봤을 때 너무 흡사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용장산성에서 나오는 연화문 수막새와 오키나와 지역에서 나오는 연화문 수막새, 똑같다. 막연한 생각에서 직접 유물을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역사 속으로 풍덩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찍어낸 듯한 흡사함에 학자들은 크게 놀랐다. 그걸 보고 그동안 내가 이렇게 자료를 많이 봤는데 왜 이걸 구체적으로 왜 연결을 시키지 못했는가, 좀 아찔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와 또 오키나와, 이것이 우리가 또 알지 못한 여러 가지 끈들이 좀 있구나.
오키나와와 삼별초의 접점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이는 오키나와의 최근 역사와 관계가 있다. 1972년까지 오키나와는 미국령 아래 놓여 있었다. 일본 정부는 27년 동안 오키나와의 통치 전권을 미국에 일임했는데 이 국제법상의 변칙은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패망에 의한 것이었다. (1945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계속된 광기의 전투로 오키나와는 폐허가 됐다. 철의 폭풍이라 불리는 폭격으로 인해 현민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5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유적지도 마찬가지였다. 그 잿더미 속엔 우라소의 성도 있었다. 우라소에 선사시대에 이은 갑작스런 류큐 왕국의 발상지다. 줄곧 수렵 채집 생활을 해오던 오키나와는 급작스럽게 중세시대를 맞았다. 우라소의 성의 북쪽에 위치한 요도레. 요도레는 13세기 에이소 왕의 무덤이다. 1273년 계유년 무렵에 지어진 이곳 요도레에서 고려의 기와가 출토됐다. 高麗河原の出た場所がちょうどこちらの方になっています。私どもでは河原だまりと呼んでいる場所になっております。 전쟁이 끝나고 오키나와는 전후 수습으로 유적지 복원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고려 기와가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슈리성의 기와처럼 우라소의 성의 기와에서도 같은 글자가 발견됐다. 계유년에 고려의 장인이 만들었다는 계유년 고려와장조. (1273년) 계유년, 그때 이곳에 고려인이 있었다. 고려의 장인이 만든 기와로 류큐국의 궁궐이 지어졌고 성이 지어졌다. 그리고 그 핵심부, 왕의 무덤에도 역시 고려의 기술이 전면에 드러나 있다. 에이소 왕묘는 류큐 왕국 최초의 왕 무덤이다. 今ヨードレの西側の部屋、エイソ王の墓室と言われているところに来ています。前には、石寿司がありますけれども、もともとはと言いますと私どもが考えているのはこの岩陰のところに木の柱を持った瓦を吹いた建物があっただろう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자연 동굴을 다듬어서 40제곱미터쯤 되는 묘실을 만들고 그 안에 3개의 돌로 된 유골함이 있다. 유골함엔 각각 약 20구의 왕족의 유골이 안치돼 있다. 시신이 부패한 뒤 유골을 다시 수습해 합장하는 것이 류큐의 풍습이었다. 지금의 모습을 갖춘 것은 1620년. 그 전까지는 나무로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유골을 모셨다. 그리고 이 건물의 지붕에 기와를 올렸는데 그 기와의 문양이 고려의 것을 빼다 박은 것이다. 씨앗을 품는 시방 주위로 연꽃잎이 둘러싸고 있다. 전형적인 고려의 연화문이다. 오키나와에서 발견된 기와는 고려 진도의 기와와 똑같이 생겼지만 일본식 기와와는 확연히 다른 모양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오키나와에서는 일본식 기와가 아닌 진도의 기와와 같은 기와가 만들어진 것일까? 오키나와 기와와 닮은 고려의 기와는 진도의 용장산성에서 출토됐다. 용장산성, 산맥을 따라 흐르는 선명한 성벽이 인상적이다. 그리고 그 아래 산등성이를 등지고 앉아 산성의 보호를 받고 있는 궁궐터가 보인다. 용장산성은 삼별초의 근거지. 이곳에 거점을 두고 삼별초는 몽골에 대항했다. 저기가 그러면은 그 기와가 나온 데는 지난 1989년에 용장산성의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다량의 기와가 수습됐다. 그런 것들 이제 그 막세 역시 전형적인 고려 기와였다. 평기와들. 근데 이제 바로 아래 건물지에서 발굴했던 그 거기에서 출토된 기와들인데요. 물고기의 뼈와 닮았다고 해서 어골문이라고도 하고 새의 깃털 모양이다 해서 우상문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고려시대의 기본적인 유행했던 기와들입니다. 용장산성을 발굴한 목포대 박물관에 또 다른 기와가 보관돼 있다. 여기에 있는 기와들이 그 삼별초가 진도에 들어와서 진도 수막새 기와의 맨 얼굴이다. 해바라기 씨를 확대해 놓은 것 같은 연꽃잎과 그 가운데의 둥근 씨방. 오키나와에서 출토된 계유년 고려 기와는 400년 고려시대 중에서도 삼별초 항몽의 근거지 진도의 것과 같은 모양이었던 것이다. (1273年)はちょうど朝鮮半島で高麗の三別礁が最終島で滅んだ時期になります。そのことから私はひょっとしたらこの高麗瓦は朝鮮半島で滅んだ三別礁の人たちが沖縄へやってきてこの琉球の地に新しい土地を求めて作ったお城があってその中に使われた瓦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を考えています。 고려와 장조의 1273년과 삼별초 멸망의 해인 1273년. 이 일치는 정말 오키나와의 문명 그 중심에 삼별초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오키나와 문명의 발생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멕시코의 마야 문명, 이스터 섬의 석상처럼 신비롭고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풀리지 않던 답을 삼별초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도에서 발견된 수막새 기와와 오키나와에서 발견된 수막새 기와입니다. 어떻습니까? 마치 한 사람이 만든 것처럼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삼별초는 왜 굳이 일본이 아닌 오키나와로 가야만 했던 걸까요? 무자비한 공격이었다. 11번째 공격. 몽골은 끝을 보길 원했다. 고려가 저항한 시기는 무려 39년. 1270년 고려 정부가 마침내 항복하고 말자 삼별초는 이에 저항해 진도로 이동한다. 그리고 이곳 진도에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한다. 삼별초는 9개월 만에 용장산성을 쌓고 원종의 육촌 친척인 왕온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한다. 왕궁은 개경의 것과 흡사한 형태로 지었다. 산비탈을 깎아 계단식으로 조성해
총 2만 3천여 제곱미터의 17개 건물을 지었다. 개경의 왕궁처럼 정전도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다. 일단은 개경 정부가 몽고에 복속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는 괴뢰 정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 전통을 이어받은 정통 정부는 이제는 삼별초 정부다. 그래서 새로운 고려왕을 옹립을 하고 또 그래서 삼별초 정권이 진도에 내려가면서 새로운 국호를 정한 게 아니라 고려의 정통 정부를 자처하고 내려갔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 개경 정부는 이제 부정을 하고 새로운 정통 정부 이런 개념으로 삼별초 정권이 수립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ともかくちょっと分からない記事が多いんですけどね。 1977년 도쿄에서 한 특이한 문서가 발견됐다. 高麗長城不審上場という文書ですね。 고려 첩장 불심 조조. 삼별초가 일본으로 보낸 외교 문서의 내용을 일부 옮겨 적어 놓았다. 第2条は今度は文永5年の長城には年号が書かれていた。でこの度の長城つまり文永8年のものには年号が書かれていないと書かれています。やはり年号というものはその制定した、ものに対する、服属従属を意味するんですね。年号を使用するということは。ですからこの場合にはモンゴルの年号を使うということはモンゴルに従属することを自ら認め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したがって今度その年号を書いてきていないというのは従属を拒否していると自立を意味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 원나라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은 삼별초와 달리 원에게 굴복한 개경 정부는 연호를 사용했다. 기와장에 선명한 원의 연호 철력 3년. 그리고 연후 4년. 역시 원나라의 연호다. 연호를 쓰지 않고 계유년이란 연도만 표시한 삼별초의 기와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삼별초의 항전 의지는 또 다른 문서에서도 확인된다. 삼별초는 일본에 병력과 식량을 요청했다. 일본과 군사 동맹을 맺으려 한 것이다. 필사에 의지했다. その資料にさらにこの高麗長城不審上場のいくつかの条文を考え合わせると、三別省としてはともかく日本に協力依頼をして一緒になって蒙古兵と戦おうじゃないかと、こういうことを要請してきてるん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ね。 하지만 일본은 당시 국제 정세에 박지 못해 삼별초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아무런 응답도 보내지 않았다. 결국 삼별초는 홀로 몽골에 맞서게 된다. 진도에서 계속된 전투. 삼별초의 격렬한 저항은 1년 동안 계속됐다. 그리고 1271년 5월 15일 여몽연합군의 총공세. 결국 새로 왕으로 추대된 왕운마저 죽음을 맞게 된다. 삼별초는 진도를 마지막으로 이대로 꺾이는 듯 싶었다. 738년 전 핏빛으로 흥건히 물들었을 진도의 땅. 삼별초는 그 땅에 자신들의 왕을 묻었다. 진도에 그들의 한을 새겼다. 진도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삼별초 정신이라고 말을 해요. 지금 삼별초 정신이 깃든 진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의로운 정신을 갖고 있는 진도. 백성들도 먼저 간 왕의 뒤를 따랐다. 몽골의 수중에 놓인 진도에선
살아도 죽은 몸이었다. 헤아릴 수 없는 수의 아녀자들이 그들의 왕과 그들을 지켜주던 전사들을 따라 몸을 던졌다. 이제 그 퇴각을 하면서 여자들은 이제 못 따라가니까 몽고군한테 차라리 붙잡혀가지고 능욕을 당하느니 여기서 자결을 하자 그래서 전부 이 둔벙에 빠져 죽었어요. 이 부근에는 귀신이 많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 만길 고개 여기가 아주 무서운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비가 올라오고 그러면은 그 여자들 울음소리가 난다. 그래가지고 해가 지면 사람들이 별로 통행을 못하던 그런 것이죠.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다. 살아남은 이들은 남쪽으로 뱃머리를 돌렸다. 진도에 이은 새로운 근거지는 바로 제주도. 삼별초는 바닷가를 따라 환해장성을 쌓으며 전열을 재정비한다. 다시 항몽의 시작이었다. 이 삼별초에서 이 군대를 보내서 결국 이 제주를 어떤 항몽의 배후 거점으로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주도가 삼별초가 장악하게 되자 개경정부 광군이 쌓던 환해장성의 축성을 이어받아갖고 계속 이제는 삼별초가 이 몽골과 고려의 어떤 이 연합군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쌓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제주도 해안가 곳곳에서 발견되는 이 독특한 돌담이 삼별초가 쌓은 성이다. 환해장성으로 제주도 외곽의 방어선을 두르고 삼별초는 다음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지금도 제주도에서는 삼별초의 흔적을 쉽게 만날 수 있다. 한북인데 우선 중요한 것이 있어서 이러한 것이 나온다거나 이러한 것이 나온다거나 또 이러한 것이 나온다거나 하는 것이 일부러 이것은 내가 그 밭에 가가지고 그 숲을 속을다가 헤매면서 이것을 다가 수집을 했어요. 그런 고려기 역시 어골문이 선명하다. 이것을 다가 이렇게 몽골 군대가 상륙했던 함덕리의 바닷가. 여기로다가 이제 출입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상륙이 됐어요. 여기서. 이쪽에서. 여기에서 상륙. 이게 상륙지입니다. 이게. 여기 이 밑에가 이 밑에가 전부 백골이 있는데요. 여기가요? 여기. 저 길에서 나가면은 로타리가. 과거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일대는 여전히 생생한 몽골과 삼별초의 전투 현장이었다. 말을 못해요. 모래가 날려버리고 하면은 거기 가서 뭘 주워오는 거니까 엽전도 주워오고 저 고려 때 숟갈도 주워다가 그 여장수들한테 그 눈깔 사탕도 이제 바꿔 먹고 그렇게들 했다고요. 그 4.3 때하고는 전혀 상관없나요? 아예 상관이 없어요. 4.3 때는 불과 사람 죽었다고 해야 그 뭐 불과 몇 명씩 데려다가 사살한 거 그것뿐이지 우리가 어렸을 적에 봤던 그런 백골하고는 그건 뭐 완전히 다르죠. 단검도 나왔어요. 그래 칼도 칼창 같은 거. 삼별초가 제주도에 주둔한 2년 동안 항전의 거점이었던 항파두리성.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 안쪽이면서 방어에 유리한 최적의 지형을 갖추고 있었다. 제주도의 항몽의 거점을 설정했을 때 어떤 지형이 적합했는가? 그때부터 아마 항파두리성 이쪽 지역이 어떤 항몽의 거점으로 또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3년 이상을
제주도 자연지형을 파악한 결과 마지막 항몽의 거점은 이 항파두리성 이쪽에 들어서자, 그런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주도 곳곳에서 발견되는 항전의 흔적. 목숨은 끊겼을지언정 뜻은 꺾지 못했다. (1273년) 봄, 삼별초는 제주도에서 전멸했다. 역사 속에서 그들의 자취는 더 이상 없다. 삼별초는 사라졌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사실이었다. 그 도망간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회유하고 돌아오라고 사면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려 정부에서는 강제로 찾아내는 그 기구를 설치하게 되는데 그다지 커다란 효과를 못 보았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삼별초의 어떤 탈출병들은 아마도 이 자신들이 반드시 이 죽음을 당하리라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아마 보다 더 멀리 있는지요. 아마도 우리나라의 어떤 한반도 그 지역보다는 보다 더 멀리, 아마 오키나와나 큐슈 지방이 더 그들이 선호하는 피난처일지도 모르죠. 사라져버린 줄만 알았던 삼별초는 2년 전 예상치 못한 단서를 내놓았고 역사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제주도와 오키나와 사이 삼별초의 새로운 바닷길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지속해서 표류민이 발생해 왔습니다. 조선시대 후기를 예로 들면은 약 270년간 1,020건으로 37명의 표류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특히 겨울철에 표류민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실록을 토대로 이 통계를 뽑아보면은 10월부터 1월까지 월 평균 40건의 표류가 발생하는 데 비해서 4월부터 8월까지는 0.5건에 불과했습니다. 삼별초가 진도와 제주도에서 진압된 것은 각각 4월과 5월. 삼별초는 잔잔한 바닷길을 따라서 그리 힘들이지 않고 오키나와로 의도적으로 이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고려군사 삼별초는 어떻게 오키나와로 이주했을까요? 자, 다시 오키나와입니다. 봄이 되면 오키나와의 해안으로 쓰레기가 떠내려온다. 한국에서 흘러간 것들도 꽤 발견된다. 부산에서 버리면 오키나와에서 죽는다는 말도 있다. 떠내려온 지 꽤 오래된 것 같은 소주병도 보인다. 노를 젓지 않아도 얼마든지 도착할 수 있는 잔잔한 봄바다의 해류다. 바닷길은 그렇다 치더라도 삼별초는 왜 익숙한 일본이 아닌 오키나와를 선택하게 됐을까? 오키나와 본섬에서 9시간 일본 본토를 향해 가면 가고시마현의 도쿠노시마에 도착한다. 오키나와 열도에 속한 도쿠노시마. 이곳에 단초가 있다. 도쿠노시마에서 1983년부터 가무이야키라는 독일을 굽던 가마가 발굴되기 시작했다.
오키나와 열도에서 가장 오래된 가마 유적이다. でここには窯が7つ掘られてまして、で山の斜面に穴を掘って焼き物の窯を作ってます。でこの窯の下の部分にはこういう炭の木を燃やして炭が出た跡が見つかってます。 아직도 불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これは何ですか？実際に作られたここで焼かれた焼き物ですね。カムイ焼きと言います。でこれはだいたい今から1000年前11世紀から14世紀まで300年間焼かれてました。魚の骨の背骨のような形のスタンプですね。ここと、韓国の焼き物にもすごく似てます。はい。 도쿠노시마에서도 고려의 어골문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도자기란 뜻을 가진 가무이야키. 고려의 도자기 장인이 건너온 것일까? 네, 그 고려 사람이 그럼 여기 온 겁니까? これがこのスタンプの模様とこういったのから高麗の焼き物ととても似てます。高麗時代の焼き物と。でこの時代徳之島の人はこの窯の中で焼き物を焼くことを知らないんですね。ですので急にこれが出来上がるので高麗時代の人がここに来てこの焼き物の作り方を教えた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ます。 흙을 빚어 구워 그릇을 만드는 방법도 알지 못했던 10세기. 이 일대 주민들은 신석기 시대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오키나와는 12세기 초까지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는 사회였다. 도쿠노시마엔 150여 개의 고려 가마터가 있어 상당한 양의 도기를 생산했을 것이다. 그 시기 도쿠노시마는 오키나와 열도의 유일한 도기 생산지였기 때문에 오키나와 전역에 그릇을 공급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도기는 1273년 이전 고려가 오키나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13世紀の後半、すなわち1200年代の後半に沖縄の社会は大きく変わります。各地にお城を作って次第に琉球国へつながっていくような動きが起こってきます。私はここにいろいろな人々が外からやってくる、中国、朝鮮半島、日本、そういったところから人がたくさんやってくることで沖縄の社会が変わると思っています。特に三別省の人たちが場合によっては沖縄へやってきて沖縄の社会変動の一つの原因になったということを考えています。 11세기 선사시대에서 패총시대로 넘어가며 멧돼지를 사냥하고 조개를 줍는 채집 생활을 하던 오키나와. 패총시대를 지나 류큐 왕국이 세워질 즈음 오키나와는 비로소 철기를 사용하며 서서히 농경사회를 열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렵 삼별초가 이주한 것으로 보이는 13세기 1273년 이후 오키나와엔 갑자기 100여 개가 넘는 성이 생기기 시작한다. 외부의 자극 없이 이런 정도의 갑작스런 문명의 발생은 거의 불가능한 일. 沖縄の歴史を見てみると、大体高麗の三別省が滅んだ時代と同じ頃から、沖縄のグスクという城がたくさん作られるようになります。このグスクの石垣は日本本土の石垣と違って、地形に合わせて、緩やかに変化をする、こういう積み方をします。この積み方は朝鮮半島高麗のお城あるいはそれ以前の三国時代のお城の作り方ととってもよく似ています。ということは沖縄のグスクの石垣に高麗の技術が入っている可能性があります。
13세기부터 성을 쌓기 시작한 오키나와는 14세기 우라소이에서 슈리성으로 왕성을 옮기며 국가의 모습을 갖춰 나간다. 그리고 해상 무역을 키워나가며 급격한 발전을 이루는 류큐 왕국. 15세기에는 명과 일본의 독점 무역권을 따내 대교역의 시대를 열었고, 16세기엔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와도 교역, 고려와 같은 해상 왕국이 됐다. 삼별초. 고려를 위해 싸우다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이제 다시 고려의 기계로 오키나와 문명의 당당함으로 일어서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736년 전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전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우린 그들의 존재를 종결이란 이름으로 단정지었고요. 삼별초는 어느 한 시기 한반도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잠시 나타났다 사라져버린 고려의 군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단절이었죠. 어쩌면 1273년 이후 삼별초는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린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정이라는 눈가리개를 벗어버린 지금, 이제 우린 비로소 과거와의 대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의 정예 군사, 삼별초의 귀환입니다.